캐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넓은 땅, 신비로운 이야기와 이상한 전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은 원주율이 독특한 커뮤니티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관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환대가 흥미로운 변화를 겪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손님과 아내가 사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기꺼이 허락하는데, 이는 존경과 개방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메노나이트 마을부터 미확인 비행 물체의 착륙지로 소문난 지역, 심지어 바다표범 가죽으로 한때 세금을 내던 기괴한 세금까지, 캐나다는 놀라운 대비의 땅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나라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함께해 주세요. 이누이트 사람들의 매혹적인 문화적 특성 중 하나는 외부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드문 관습입니다. 일부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누이트 호스트는 때때로 독특한 방식으로 환대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남자 손님에게 아내와의 사적인 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때때로 불경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누이트 여성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깊은 존중과 사회적 결속을 반영합니다. 이누이트 여성들은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에서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일부 이누이트 공동체는 결혼과 관련된 특별한 의식을 수행했으며, 이는 아나쿠라고 불리는 영적 지도자에 의해 이끌어졌습니다. 이러한 영적 인물들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모든 전통이 그들의 믿음과 조상 관습에 맞도록 보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연결을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지를 보는 것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이누이트에게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환대의 행위가 아니라 신뢰, 단결, 그리고 강한 공동체, 유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 탐험을 즐기신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더 많은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동의하시나요? 캐나다는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한 광활한 땅입니다. 총 면적은 거의 1000만 제곱킬로미터로 브라질과 멕시코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이 나라는 거대한 경치와 숨막히는 자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인구는 3,800만 명에 불과하여 지구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끝없이 펼쳐진 손길이 닿지 않은 황야를 의미하며 분주한 도시에서 벗어나 고립된 삶과 평화를 찾는 이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캐나다의 가장 독특한 공동체 중 하나는 아미시입니다. 이들은 독특한 삶의 방식과 놀라운 인구 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기원은 16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신앙에 기반한 단순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주류 사회에서 분리된 경건한 신자들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오르둥이라는 엄격한 규칙에 의해 안내되며, 이는 그들의 신념과 일상 행동을 지배합니다. 성경, 특히 신약의 영감을 받은 이 규칙들은 외부 세계와의 분리를 강조합니다. 아미시는 또한 평화주의 철학을 따르며 현대 법률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법원에서 갈등을 해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강한 자치의식은 그들의 문화의 정의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미시 가족들은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땅을 찾아 유럽을 떠났습니다. 캐나다는 특히 온타리오 주에서 번영하는 공동체를 세우기에 이상적인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기를, 현대 기술을, 심지어 인터넷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디지털 세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기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가치를 지키며 수작업, 간단한 도구, 자연과의 깊은 연결에 의존합니다. 아미시에게는 힘든 일과 공동체 유대가 일상생활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아미시의 삶의 방식은
목격자와 마을과 같은 여러 영화에 영감을 주었으며 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는 단지 표면을 긁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신앙, 가족, 그리고 현대시대의 유혹에 대한 굳건한 회복력을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전기, 인터넷 또는 소셜미디어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캐나다의 아미시에게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계속 번영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미시는 단순한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미시 여성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신앙과 문화적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들은 긴 소매의 겸손한 드레스를 입고 대개 어두운 단색을 선호하며 패턴이나 장식을 피합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절대 자르지 않으며 항상 보닛이나 스카프 아래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는 겸손과 종교적 관습에 대한 준수를 상징합니다. 보석 착용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며 장식은 불필요하고 자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떤가요? 아미시 남성들도 전통적인 복장 규정을 따르며 단순한 어두운 바지와 긴 소매 셔츠, 넓은 챙의 모자를 착용합니다. 각 의복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미시 남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염입니다. 아미시 문화에서 면도한 얼굴은 독신을 의미하며 결혼 후 수염을 기르는 것은 존경받는 관습으로 성숙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아미시 의복에서 단추가 없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는 단추가 군복과 현대 패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미시가 의도적으로 피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훅과 아이렛을 사용하여 외부 세계와의 분리를 유지하는 작은 옛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미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종교적 교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미혼 여성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기혼 여성은 남편의 지도를 따라야 하여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을 형성하며 아미시의 겸손, 순종, 그리고 현대의 방해로부터의 거리감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개인주의보다 당열을 장려하며 이는 그들의 의복과 관습에 반영됩니다. 보석, 화려한 의상, 그리고 지위의 상징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단순함과 신앙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며 물질주의의 영향을 저항합니다. 캐나다는 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며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나라는 경치와 문화 모두에서 특별한 다양성을 자랑하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매혹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북아메리카의 가장 북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는 미국과 긴 남부 국경을 공유하며 북극권까지 뻗어 있습니다. 우뚝 솟은 산맥에서 광활한 초원, 빠르게 흐르는 강, 끝없는 북부 숲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는 원시적인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천국입니다. 숨막히는 경치 너머로 캐나다는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깊은 원주율 유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여전히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활기찬 거리를 거닐거나 북극의 외딴 이누이트 정착지를 탐험하든 이 나라는 현대 도시 생활과 고대 관습의 독특한 조화를 제공합니다. 국가공원과 보호구역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희귀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기후는 지리만큼 다양합니다. 이곳의 겨울은 특히 북부 지역에서 혹독하게 알려져 있으며 온도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장소 중 일부가 여기에 있으며 얼음으로 덮인 경치는 연중 내내 얼어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여름철의 극명한 대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짧지만 놀랍도록 따뜻한 날씨가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같은 주에서 30도 이상의 온도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짧지만 황금 같은 여름은 긴 냉혹한 겨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영받는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캐나다의 혹독한 기후는 특히 나라의 광활한 북부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극심한 겨울이 장례 전통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북극 및 아극 지역에서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땅이 몇 달 동안 얼어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공동체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장례하는 데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는 영구 동토층입니다. 이는 최소한 2년 동안 얼어있는 토양의 층입니다. 외딴 정착지와 이전의 광산마을에서는 겨울철에 전통적인 장례지를 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주민들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스웨스트 준주에 있는 옐로나이프나 매니토바의 외딴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주민들이 적절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여름 해동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가족들은 종종 고인의 사랑하는 사람을 임시 보관 장소인 지하실이나 차고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는 얼어붙은 땅 때문에 즉각적인 장례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 중 하나에서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영구 동토층은 캐나다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알래스카에서 시베리아와 그린란드까지 북극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장례가 자주 지연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현대적인 저장시설이 생겼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서 임시로 보관하는 관습은 캐나다의 역사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영구 동토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연속 영구 동토층이 있는 지역, 즉 극북에서는 땅이 연중 내내 얼어 있어 전통적인 묘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연속 영구 동토층이 있는 지역, 즉 옐로나이프와 같은 곳에서는 겨울에 땅이 얼고 여름에 녹아 계절 장례가 가능합니다. 이는 과거의 공동체가 고인을 집에서 돌보아야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북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후에서 삶에 적응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에스토니아와 모리셔스를 뒤로하고 공기질에서 세계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는 광대한 자연 경관 덕분에 가능하며 캐나다의 땅의 31%가 숲으로 덮여 있어 세계 총숲 면적의 10%를 차지합니다. 이는 나라의 전체 국제 국경만큼이나 광대하고 손길이 닿지 않은 황야입니다. 국경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캐나다는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긴 육상 국경을 공유하며 이는 8,891km에 달합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더 많은 특이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용 스트리트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로 여겨지며 인상적인 65km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알버타의 세인트 폴에서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2967년에 세워진 UFO 착륙 패드로 최초의 것이죠. 이 신비로운 랜드마크는 외계 방문객을 상징적으로 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인근 박물관에서는 UFO 목격과 외계인 조우에 대한 매혹적인 전시가 열립니다. UFO가 실제로 이곳에 착륙한 적이 있을까요? 그건 여전히 미해결의 신비입니다. 비행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잘 연결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총 1467개의 공항이 있으며 이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캐나다를 가로질러 여행하든 해외에서 도착하든 캐나다에서 비행하는 것은 매우 편리합니다. 방문할 계획이라면 적절한 여행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국적에 따라 비자나 전자여행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지구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다양한 나라 중 하나를 탐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캐나다가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캐나다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것 중 몇 가지가 아이스 하키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단순한 게임을 넘어 아이스 하키는 공식적으로 캐나다의 국가 겨울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깊고 현대 하키는 19세기 후반 캐나다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최초의 실내 하키 경기는 2875년 몬트리올에서 열렸으며 오늘날 이 스포츠를 지배하는 많은 규칙이 바로 여기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캐나다의 하키는 스케이트와 골을 넘어
국가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캐나다의 하키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텔레비전 방송 중 하나로 해안에서 해안까지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읍니다. 큰 도시에서든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든 하키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국제 하키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인 존재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선수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이 나라는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남녀 모두의 경쟁에서 꾸준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캐나다의 위대한 하키 스타들은 대도시가 아닌 외딴 작은 공동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곳에서 얼어붙은 연못과 뒷마당 링크는 미래의 전설을 위한 훈련장이 됩니다. 이러한 마을에서 하키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공동체의 심장입니다. 청소년 리그에서 아마추어 대회까지 하키는 사람들을 다른 활동들보다 더 잘 모이게 합니다. 지역 경기장은 단순한 게임 장소가 아니라 사회적 행사, 축하, 마을 회의의 모임 장소로도 사용됩니다. 많은 면에서 그들은 캐나다의 작은 마을 생활의 생명선입니다. 축구나 농구가 지배적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캐나다의 하키에 대한 집착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웨인 그레츠키와 시드니 크로스비라는 이름은 전설적이지만 스타들 너머에 있는 것은 바로 게임에 대한 풀뿌리 사랑이 캐나다 문화에서의 자리를 진정으로 정의합니다. 아이스 하키는 캐나다에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공동체, 전통, 심지어 나라의 글로벌 명성을 형성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캐나다의 가장 숨막히는 자연 보물 중 하나는 매니토바의 처칠로 종종 세계의 북극곰 수도로 불립니다. 매년 가을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이 외딴 마을로 모여 북극곰이 자연 서식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드물게 목격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는 세계 북극곰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약 25,000마리의 북극곰 중 거의 15,000마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검은곰, 북미 그리즐리곰, 그리고 희귀한 케르모드곰, 즉 영혼의 곰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을 거의 확실히 볼 수 있는 지구상의 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처칠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자연의 경이로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펀디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놀라운 장소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조수를 자랑하는데 수세기 동안 방문객들을 매료시켜온 숨막히는 자연의 힘입니다. 그리고 유콘의 카크로스 사막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막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관이 같은 나라 안에 공존한다는 것은 거의 믿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캐나다는 세계의 모든 호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호수를 가지고 있으며 총 거의 300만 개에 달합니다. 이 광활한 담수 호수는 지구의 담수 공급량의 약 2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구에서 가장 크고 깊은 호수 중 하나인 그레이트 베어 호수가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엄청난 자연자원을 증명합니다. 캐나다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해안선은 2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만약 그 길을 따라 걷기로 결정한다면 거의 4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끝없는 해안을 여행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캐나다의 땅의 90% 이상이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자연은 지구의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번영합니다. 이 손길이 닿지 않은 황야는 탐험가와 모험가들을 끌어들이며 미개척의 아름다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관 너머로 캐나다는 이누이트 공동체와 같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대를 거쳐 그들의 전통을 보존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자연, 문화, 그리고 모험이 매끄럽게 얽혀 있는 곳으로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 특별한 나라의 매혹적인 비밀을 계속 밝혀나가겠습니다. 캐나다의 원주율 사람들에 대해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에스키모라는 용어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원래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알곤키노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 단어는 재평가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식이거나 심지어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유산을 기리고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해 많은 원주율 그룹,
특히 캐나다와 그린란드에서는 이누이트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이누이트는 이누이트어에서 사람들 또는 진짜 사람들로 번역되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이누이트는 캐나다 문화 경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들의 회복력, 전통,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존은 땅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는 기본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두 가지 필수적인 측면이 두드러집니다. 주거와 어업입니다. 두 가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누이트 관습과 전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냥은 그들의 삶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술록, 바다표범, 북극곰, 그리고 다른 북극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극한의 북부 기후에서 견디는 데 필요한 음식, 털, 그리고 자재를 제공합니다. 사냥과 교통수단으로 이누이트는 오랫동안 썰매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고도로 숙련된 동물들은 수세기 동안 북극 생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단순한 충실한 동반자가 아닌 광활하고 얼어붙은 경관을 탐색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이누이트 역사에서 그들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인간과 자연 간의 깊은 연결을 상징합니다. 골드러시 시대 동안 썰매개는 캐나다의 가장 외딴 지역으로 우편과 물자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혹독한 얼어붙은 지형을 탐색하는데 완벽한 동반자로서 북극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북쪽 땅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 놀라운 동물들이 이끄는 갯썰매의 스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썰매 개 품종 중 하나는 시베리안 허스키입니다. 늑대 같은 외모와 강한 무리 본능을 가진 이 개들은 극한의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힘, 충성심, 그리고 함께 일하는 능력은 북극 여행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게 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는 이 지역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 지역을 고향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북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누이트는 자연과 깊은 영적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누이트는 샤머니즘의 형태를 실천하며 땅, 바다, 하늘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전통 의식, 드럼 연주, 그리고 춤을 통해 그들은 안내와 보호를 요청하며 그들을 수세기 동안 지탱해 온 자연 세계와의 신성한 유대를 유지합니다. 아미시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엄격한 규칙과 제약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룸스프링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는 보통 16에서 20살 사이의 아미시 젊은이들의 삶에서 흥미로운 단계로 그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날 자유를 부여받는 시기입니다. 룸스프링가 동안 아미시 청소년들은 그들의 공동체를 넘어 현대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경험하고 비아미시 사람들과 사교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그들이 정말로 아미시 생활 방식에 헌신할 것인지 결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돌아와 그들의 신앙과 전통을 완전히 수용하기로 선택하지만 다른 이들은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떠나는 선택은 대가가 따릅니다. 아미시 개인이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종종 마을에서 배제되며 때로는 자신의 가족과의 연락도 끊기게 됩니다. 이 결정이 후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바꾼 이들은 다시 받아들여질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마을 원로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미시 개인이 결혼 전에 순결의 서약을 위반하는 심각한 위반을 저질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공동체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외부에 남아 있어야 할지는 궁극적으로 원로들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그들은 아미시 전통을 가장 높은 수준의 헌신으로 보호합니다. 캐나다의 요리 문화는 그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며 낯선 이들에게 놀라운 맛과 요리를 제공합니다. 먼저 푸틴을 소개합니다.
이는 2000년대 50년대에 유래된 퀘벡의 고전 요리로 바삭한 프렌치 프라이, 신선한 치즈 커드, 그리고 풍부한 그레이비로 구성됩니다. 처음에는 이 조합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사랑받는 편안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풀드 포크, 베이컨, 심지어 푸아그라와 같은 토핑이 추가된 변형도 있으며 캐주얼한 식당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어디서든 제공됩니다. 또 다른 캐나다의 인기 요리는 버터 타르트입니다. 이는 버터, 설탕, 계란으로 만든 끈적한 속을 가진 간단하지만 매력적인 페이스트리입니다. 그 묽은 질감은 일부를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캐나다인들은 그 풍부한 카라멜 같은 단맛을 사랑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유래된 나나이모바는 3가지 층으로 이루어진 무베이크 디저트로 그레햄 크래커, 코코넛, 견과류로 만든 아삭한 바닥, 부드러운 커스터드 속, 그리고 풍부한 초콜릿 토핑이 있습니다. 독특한 질감의 대비는 가정에서 인기 있는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좀 더 예상치 못한 것으로 케첩칩은 캐나다의 필수 스낵입니다. 이 달콤하고 톡 쏘는 감자칩은 너무 인기가 많은 캐나다인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기 힘들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또 다른 독특한 캐나다 칵테일은 시저입니다. 이는 보드카, 클라마토, 조개와 토마토 주스의 혼합물, 핫 소스, 그리고 우스터셔 소스로 만들어지며 브런치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칵테일에 조개 주스가 들어간다는 생각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저는 충성도 높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퀘벡에서는 메이플 타피가 사랑받는 계절 간식입니다. 뜨거운 메이플 시럽이 신선한 눈 위에 부어지면 즉시 쫄깃한 카라멜 같은 사탕으로 굳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맛있는 전통은 이른 봄의 메이플 시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비버테일은 실제 비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튀긴 페이스트리는 비버의 꼬리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시나몬, 설탕, 초콜릿 또는 과일로 토핑됩니다. 박람회와 겨울축제에서 인기 있는 간식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꼭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프랑스 캐나다 특산물은 타르트 오 수크르, 즉 설탕 파이입니다. 갈색 설탕, 버터, 그리고 크림으로 만들어진 이 파이는 매우 달콤하며 퀘벡의 요리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두콩 수프는 노란 완두콩과 햄 조각으로 만들어진 푸짐한 요리입니다. 원래 프랑스 정착민들 사이에서 주식이었던 이 요리는 캐나다의 추운 겨울 동안 따뜻하고 편안한 식사로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캐나다 요리는 원주율,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민자들의 영향을 혼합한 매혹적인 조합으로 진정으로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푸틴에서 버터 타르트에 이르기까지 각 요리는 캐나다의 풍부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요리를 가장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욕조에서 물 위를 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나나이모에서 열리는 대국제 욕조 레이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독특한 이벤트에서 대담한 레이서들은 모터가 장착된 욕조를 조종하며 파도를 가로지르며 캐나다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재미와 모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온타리오의 엠브로에서는 작은 하지만 활기찬 다치운의 축제인 비너페스트가 열립니다. 이 작은 개들은 경주와 의상대회에 참여하며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공상과학 팬이라면 알버타의 벌컨에서 열리는 스팍데이저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스타트랙에서 영감을 받은 이 축제는 열렬한 우주 애호가들이 모여 퍼레이드, 게임, 그리고 벌컨 테마의 재미를 즐깁니다. 별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내는 기회를 얻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을 찾고 있다면 유콘의 화이트호스에서 열리는 국제머리 얼리기 대회로 가보세요. 기온이 떨어지면 참가자들은 얼음물에 머리를 담그고 그 후 얼어붙은 머리카락을 중력을 거스르는 형태로 스타일링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머리카락을 고정시켜 독특한 얼음 조각으로 변하게 하며 가장 기발한 스타일은 현금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골 축제를 좋아하신다면 퀘벡의 생테르페르튀에서 열리는 코숑 축제가 완벽한 목적지입니다. 여기서는 웃긴 돼지 경주, 미끄러운 기름에 젖은 돼지 대회 등을 관람하며 진정한 시골 축제의 분위기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욕조 레이스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얼음머리 스타일링까지 캐나다의 축제는 여러분을 놀라움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러한 기발한 축제 중 하나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독특한 전통 외에도 캐나다에는 여러분을 머리를 긁게 할 만한 정말 기괴한 법률도 있습니다. 봉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뉴펀들랜드에서는 해양 유산과 혹독한 북대서양 기후로 형성된 주에서 바다 표범은 한때 경제와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산업은 지역 생활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다 표범 지느러미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한때 존재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로 넘어가면 사과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는 미안하다는 말이 법적으로 유죄의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캐나다인들은 유명하게도 공손하기 때문에 이 법은 간단한 사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합니다. 큰 금액을 동전으로 지불할 생각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통화법은 거래당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의 수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 동전으로 25달러 이상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알버트에서는 자전거에 사이렌을 부착하는 것이 불법이며 온타리오의 페트롤리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기괴한 법률을 원하신다면 오샤와시에서는 예전의 규칙으로 공개적으로 붕대를 제거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며 몬트리올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마차시대의 잔재로 짐칸에 건초를 실어야 했습니다. 오타와에서는 한때 사람들이 일요일에 뱅크 스트리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금지된 법이 있었으며 노바스코시아에서는 주일법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제한하고 심지어 세차와 같은 간단한 작업까지 금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지만 이러한 이상한 규칙들은 캐나다의 기괴한 법률 역사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캐나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입국 요건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여행자는 관광 비자가 필요하고 다른 여행자는 전자여행 허가만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캐나다에 도착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현대적인 공항 네트워크 덕분에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과 같은 국제 허브가 잘 연결되어 있어 캐나다로 비행하는 것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비용은 어떤가요? 캐나다는 미국의 일부 지역보다 약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상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시에서 지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외식할 계획이라면 중간 가격대의 레스토랑에서 한 사람당 대략 15,000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숙박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토론토나 밴쿠버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중간 가격대의 호텔에서 하룻밤 숙박 비용이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비즈니스든 레저든 이 가격 추정치는 캐나다 여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